이제 첫 번째 주제인 수학의 언어는 바로 논리의 설계도라는 걸 알아봅시다.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정답만 외우기보단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사고 과정의 오류를 기록하는 실수 노트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킬러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해 완벽하게 맞히는 전략이 중요해요. 영어는 구조와 패턴의 언어라서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만 외우는 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의 난이도를 83%나 낮출 수 있어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처럼 여러 분야의 언어가 모인 것이라서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암기 과목을 먼저 끝내고 그 후에 물리와 화학의 문제 풀이에 집중해요. 시험 문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시험지 분석이 중요한데 이는 난이도를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이기도 해요. 마지막 과목인 사회는 여러 개념과 사건들이 연결된 거대한 지도와 같고 이를 읽기 위해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해요.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굵은 글씨 단어를 적어보고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해요. 정보를 반복적으로 꺼내보려는 노력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교과서 부가 설명은 서술형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은 그대로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오늘 그 막연한 불안감,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한 데이터처럼 딱 분석해드릴게요. 그리고 과목별로 진짜 통하는 그 상위권들만 쓴다는 학습 전략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은 학생들이 막 답답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수학에서는 분명히 이 방법이 통했는데 왜 영어에서는 완전 진짜 하나도 안 먹히는 걸까요? 그 이유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절대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은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수학의 언어, 영어의 언어, 과학의 언어. 이걸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전략을 쓰는 거. 바로 이게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언어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의 언어는 뭐냐? 바로 논리의 설계도예요. 그럼 이 설계도 대체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실패하는 방식은 그냥 풀이를 멍하니 따라가기만 하죠. 근데 오른쪽, 이기는 방식은 내가 왜 틀렸을까? 내 생각의 흐름에서 대체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의 경험담인데 이게 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풀이법을 통째로 외웠다. 이건요, 그 특정 문제에만 통하는 반짝 기억일 뿐이에요. 개념을 이해한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위험한 전략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이 두 단계 알고리즘입니다. 첫째, 정답만 냅다 옮겨 적는 오답 노트는 이제 그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사고 과정의 오류를 기록하는 실수 노트를 만드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둘째, 1등급 것이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 2개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히는 선택과 집중. 이건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실전 전략인 거죠. 좋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넘어가 보죠. 영어는요, 구조와 패턴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아주 영리하게 해킹할 수 있는 공략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많이 쓰는 아주 효율적인 기술인데요. 바로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만 외우는 겁니다. 왜 하필 마지막 문장이냐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은 보통 그 문단 내용을 싹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연결고리만 딱 잡아내도 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숫자가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문단 순서 맞추기 문제 3덩어리 나오잖아요. 그럼 찍었을 때 맞힐 확률이 6분의 1, 그러니까 17%도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연결고리를 알면 경우의 수가 사실상 하나로 그냥 좁혀지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무려 83%나 낮춰버리는 어마어마한 효과죠. 이건 그냥 눈으로 글을 읽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핵심 정보를 내 머리로 직접 끄집어내는 능동적인 학습이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이 차이를 주목하셔야 하고요. 학생 여러분은 이 훈련이 결국 지문 전체의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버려서 아주 까다로운 어법 변형 문제까지 대비하게 해준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학은요, 하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모인 가족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요, 절대로 물리랑 생명과학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먼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처럼 암기할 게 많은 과목 있죠? 이걸 먼저 완벽하게 끝내서 기본 점수를 아주 단단하게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전부 물리나 화학의 고난도 문제풀이에 쏟아붓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실용적인 프로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과학 선생님들이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지를 분석해서 우리 선생님은 이 파트에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 패턴을 파악하는 거. 이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명백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 사회입니다. 사회는요, 수많은 개념이랑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도를 읽는 언어는 뭐냐?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굵은 글씨 단어만 노트에 쫙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만 보고 그 개념 전체를 줄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서 정보를 자꾸 꺼내보려는 노력 자체가 그냥 눈으로 여러 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꿀팁인데, 교과서 옆에 날개 부분이나 사진 밑에 설명 있죠? 그거 서술형 문제의 보물창고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과목들이 쓰는 서로 다른 언어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망치 하나 들고 모든 못을 다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각 과목의 특성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사용하는 전략적인 학습 운영체제, 그러니까 나만의 OS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가지고 어떤 과목의 언어부터 마스터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목의 언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더 전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학습자로 만들어줄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